우산 근대와 정근대가 만나다. 사회 문화 분야의 글 읽기지, 그지? 이 내용 되게 쉬워. 그리고 재밌어. 쉽게 별로 할 것도 없어. 한번 쭉 읽어보자. 자, 우산. 우리 우산 비 올 때 쓰는 거지, 그지? 우산이라는 서양 근대 문물이 우리 고유 풍습하고 만나는 거야. 그래서 혼합되면서 어떻게 해요? 대중문화. 우산 우리 비 오면 다 쓰고 다니잖아, 그지?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야. 처음부터 우리가 우산을 쓰진 않았어. 옛날에 우산 안 썼대. 옛날에는 우산 쓰면 몰매를 맞기도 했대. 그치? 몰랐지, 그지? 서양식 우산이 전래되기까지 우산이 전 계층에 걸쳐 사용되지 않았고요. 우리는 우산보다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어떻게 지나가면 큰 이렇게 파라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고 가잖아. 왕 햇볕 가리게, 그지? 근데 일산이야, 일산. 햇볕을 가리는 일산이 어떤 사람만, 왕이라든지 고위 관리들만, 아주 높은 벼슬 있는 사람들만 사용되었고, 우산은 쓰지 않았어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우산, 서양식 우산은 언제 들어왔냐면 18세기 중반에 들어온 거야. 처음에는 외국인들이요, 이 우산 썼다가요, 몰매를 맞았대요. 이런 사회문화적, 이게 왜? 사회문화적 인식의 차이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우산 사용 및 확산이 걸림돌이 된 거야. 그러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산이 일반 대중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우산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산의 이 예를 바탕으로 서양 문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문화로 받아들여지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설명문이고요. 설명문은 기본 뭐야? 정보 전달이지, 그지? 정보를 전달하는 그치고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설명적이고 통시적이란 말이 뭐냐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우고 밑에 적자.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사물의 변화. 나타나는 사물의 변화. 사물의 인식이 변하겠지, 그치? 사물의 변화를 우리가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통시적이고요. 제재는 우산이 되겠고요. 우산이라는 서양 문물이 우리 문화화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고, 구체적인 자료 나오고요. 일화가 뭐냐면 잘 알려지지 않는 흥미 있는 이야기야.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 있는 이야기. 일화가 많으면 쉽고 재밌다는 느낌이 들어. 일화를 바탕으로 우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우산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통시적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처음, 가운데, 끝. 여기는 머릿말, 본문, 그리고 본문, 매점말 이렇게 처음, 가운데, 끝을 나타냈다. 자, 과거에는 우산이 누가 상류층의 권력의 상징이었어.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 우리 농경 사회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민들은요, 비를 가리는 걸 꺼려했대. 왜 꺼려했는지 우리 나온다, 이유. 그리고 18세기 중반에요, 서양식 우산이 들어온 거야. 근데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요. 자, 개화기 당시 풍습과 맞물려 여학생들 사이에 이 우산이 유행한 거야. 왜 유행했을까? 그것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민간신앙까지 접목, 합쳐지면서 새로운 풍습을 만들어내기도 하였고요. 우산은 우리 고유의 풍습과 서양 문물이 혼합되어 대중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다. 자, 그리고 옆에 읽기 전에 보면 이거는 서양에서 들어온 우산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을 수술하고 있고, 자, 그래서 통시적이지, 그지? 우산이 도입된 초기에는 금기시했어요. 우산을 금기시하는 이유를 당시의 뭐와 시대 상황과 문화현상을 바탕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것도 뭐가 있어? 사회 문화적 맥락을 통해서
보고 비판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산은 처음에는 뭐야? 권력이었다. 우산, 권력을 상징하다. 자, 소제목이 자, 전개될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지. 내용 암시. 우산과 권력이 뭔가 연관이 있었나 보다 하면서 머릿말 옆에 봐봐. 이렇게 왕행차며 이렇게 빨간색. 선생님이 프린트를 잘못해가지고 니네는 흑백으로 나왔어. 이거 그림 보고 해.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우산을 쓰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대요. 오래 안 되었다. 자,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보면 고문벽화가 있는데 최초의 우산 비슷한 형태가 등장해요. 근데 이건 우산이 아니야. 비를 피하기 위한 우산이 아니고요. 햇빛을 가리는 것이 주목적인 일산인 거야. 일산. 우산 산자 밑에 있는 거 옆에 글자 이게 우산 모양처럼 생겼지, 그지? 글자 한자가 그지? 이제 옛날에 삼국시대 고군벽화를 보니까 우산 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햇빛 가리개였다는 거야. 당시 일산은 누가 왕의 건의하고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었대. 그래서 누가요? 상류사회에서요. 자, 계급에 따라 계급에 따라요. 모양이나 색상을 달리할 정도로 뭐와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거야. 옛날에 우산이라는 것은 일산이었고 얘는 권력의 상징이야. 그래서 권력이 높은 사람에 따라서 색깔도 모양도 달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제 고려시대 들어왔어요. 우산이나 일산에 관한 기록이 없대요. 얘는 기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왕을 비롯한 소수의 상류층만이 일산을 겸해 의례용으로 의식적인 행사일 때 우산을 썼다는 거야. 특히 관리들이 외출할 때 햇빛을 가리거나 비를 피하기 위해 일산과 우산을 겸한 자, 일산 우산 플러스 된 거. 자, 다용도 장량항우산 발음하기 힘들다 그지? 장량항우산이라는 도구를 주로 사용한 것이 그 예다 하면서 이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왕과 상류 사회는 우산을 권위와 권력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 반면 자, 서민들 우산 썼을까 안 썼을까? 옛날에 이때 자, 서민들은요 조선 후기까지요 비 오는 날 우산 쓰지 않았대요. 민가에서 오히려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 금하였대요. 왜요? 자, 이러한 풍습은 기후에 민감한 우리 농경사회잖아. 그지? 농경사회 비 오는 거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자, 기후에 민감했던 농경사회 문화와 관련인 거야. 왜 비를 피하지 않고 그냥 비를 맞았냐? 왜 우산을 안 썼냐? 그거는 농경사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대 이전의 농경사회에서 기후는 뭐와 기후가 농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그지?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어, 그지? 그래서 농민들은 어디에 농사 짓는 거 하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늘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때문에 비가 내릴 때 도구를 써서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 이걸 하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부도덕한 행위야. 그래서 재앙이 따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비를 안 피한 거야. 우산을 안 쓴 거야. 이게 우산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고요. 자, 서민들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뭐와 농경사회,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머릿말이고요. 상륙층에서는 우산을 권력의 상징으로, 그리고 서민들은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비를 가리는 것을 꺼려서 우산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자, 본문 1. 우산 쓰다가 몰매를 맞다. 이제 우산이 서양식 우산이 들어온 거야. 그랬다가 몰매를 맞았대요. 자, 우리가 쓰는 우산은요, 근대 서구에서 비롯되었다. 근대 서구에서 비롯되었고, 지금 쓰는 우산, 서구에서는 우산이 일반화되어 있었어. 자, 일반화된 것은요, 산업혁명을 통한 근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야. 경제적으로요, 일정한 수입이 생기고
근로시간과 휴일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이제 여행도 할 수 있고 운동 경기 관람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가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대비해서 우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언제 산업혁명 이후에 우산이 일반화된 거야. 다시 말해서 먹고 살만 하니까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뭔가 써야겠지. 그때 우산이 필요했던 거야. 자, 이러한 서양식 우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언제라고? 18세기 중반 선교사들이 오면서 들어왔는데요. 우산이요 박쥐 모양이었대요. 자, 우산의 재료는요, 비닐이나 기름종이나 또는 방수 처리한 흙급, 자, 왜 나무나 새로 만든 우산살을 덮어 씌워 만들었고요. 그러나 우산이 도입된 후에도 민가에서는 비를 왜 피하지 않았어? 농경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를 피하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거역해서 재앙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런 풍습은 여전했고요. 그래서 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비를 가리는 용도로 우산을 사용하기 전까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기록에 따르면 이런 일화가 나오는 거야. 우산이 도입된 초기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도 비 오는 날 우산을 끄려 했다고 한다. 왜? 의도적으로 가리는 문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당시 독립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을 때 외국인이 우산을 쓰고 거리에 나갔다가 물매를 맞는 일까지 있을 정도에, 왜 하늘의 뜻을 거역해서 재앙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비가 와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저 선교사가 우산을 써가지고 야, 우리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되었겠지, 그지?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도 선교사들이 왜 왔어? 선교활동 하려고 했지. 그래서 우산 써가지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선교사들 등등히 쓰겠지. 그러면 선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선교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같이 맞추는 거야. 그래서 우산 쓰고 다니는 걸 자제한 거야. 근데 우산에 대한 그래서 사회적 거부 반응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걸 봐서 이 일화를 봐가지고 이런 일화가 뭐라 했어? 알려지지 않는 재밌는 이야기지, 그치?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 처음에는 우산의 거부 반응이 심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산의 사용도 점차 확산되었고요. 이때 자, 남녀 차별이라는 봉건적 정서와 결합하여 사회활동을 하는 남성들의 상징물이야, 우산이. 왜? 우산은 비가 오면 밖에 나가잖아. 아니, 비가 오면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비가 오면 쓰는 거잖아, 그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 게 누구야? 남자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우산을 쓴 거야. 서구에서 우산이 권력이나 부를 소유한 남성들의 상징물이었던 것과 비슷한 거야. 유사하다. 서구에서 둥근 우산, 태양의 온번, 즉 둥근 태양 자체를 상징하였고, 방사형 우산살이 이렇게 둥근 건 태양, 이렇게 우산살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는 햇빛을, 손잡이는 우주의 축, 이렇게 의미하였어. 하지만 자, 우산의 사용이 확산되는 시기에도 계급과 계층에 따라 우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야. 확산된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 우산이 사회에 정착되면서 민가에서는 우산하고 관련된 새로운 금기 사항이 또 등장했대요. 자, 예를 들면 예시지. 방 안에서 우산을 펴는 행위 금하였대요. 방 안에서 우산 안 돼요. 왜? 자, 방 안에서 우산을 펴면 감옥에 간다는 속설 때문이었대. 방 안에서 우산을 펴는 것은 햇빛을 가리는 행위지, 그지? 햇빛을 보기 힘든 감옥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봐가지고 방에서 우산 펴면 야, 너 감옥 갈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금기되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한 우산을 거꾸로 들면요, 벼락을 맞는다는 속설도 있대. 거꾸로 든 우산은 하늘을 대한 거역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노여해가지고 벼락 맞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지. 선생님도 이 글을 보면서 처음 봤어. 되게 재밌지 않니? 이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우스운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우산이 대중화되기까지 받아들이긴 했는데 남성들 사이에 유행하긴 했는데 그래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우산을 사용하면서도 이런 금기 사항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사이에 왜 유행했을까? 보자. 개학기에 들었으면서 여성도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여학교가 설립된 거야. 근데 얼굴을 드러내놓고 외출하는 거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닌 거야. 그걸 얼굴을 드러내놓는 걸 꺼리는 사회 분위기야. 그래서 스케치마라고 우리 장옷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고리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지, 그지? 그걸 뒤집어 쓰고 등학을 한 거야. 근데 1911년 배화학당에서요 스케치마 금지령이 내린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가족들이 얼굴을 내놓고 글을 달릴 수 없다고 반발한 거야. 그리고 학교도 그만둘 정도로 해. 그래서 결국 배학당에서는요 스케치마 대안으로요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금정 우산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우산이 여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게 된 계기가 된 거야. 이후 우산은 여학생들은 물론 일반 여인들 사이에서도 얼굴을 가리는 용도와 더불어 햇빛을 가리는 양산으로도 확대되면서 멋을 내는 도구가 된 거야. 이후야 어쨌든 우산은 외출을 꺼리던 여인들이 집을 나와 어쨌든 간에 여인들이 집을 나와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셈. 그러니까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게 해준 셈이 된 거야. 그리고 또한 우산은 민간신앙과 또 접목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풍습이 생겨났대요. 우산을 박쥐복자를 써서 편복산이라고 한 것은 모양이 박쥐와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었대. 우리나라에서 박쥐는 오복을 상징하는 거야. 박쥐는 오복을 상징한다는 거 알았니? 박쥐는 오복을 상징하는 거라 가지고 경사, 좋은 일과 행운을 부르는 존재로 생각한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왜 박쥐한테 박쥐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박쥐 같은 놈 하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아주 얌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게 된 것은 박쥐의 한점 때문인 거야. 박쥐를 뜻하는 복자가 뭐하고 똑같니? 복복자하고 발음이 똑같아. 그래서 박쥐는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주고 박쥐가요 귀신을 쫓아주고요. 그리고 산의 형상이 박쥐 모양인 곳에 산이 박쥐 모양인 곳에 몇 자리를 쓰면요 산소를 쓰면 그 자손들이 높은 벼슬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했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박쥐 지형은 명장자리로 박쥐복자와 박쥐문양은요 일상에서는 공예품과 가구장식, 회화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 봐봐. 요 장롱에 요거 있잖아. 요 손잡이 있잖아. 박쥐 모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개장이나 경대에 새겨놓은 문양이나 손잡이에 날개를 펼친 박쥐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였어. 그래서 박쥐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거야. 왜? 박쥐의 박쥐 복자인데 그 복자하고 복복자하고 의미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산을 편복산이라고 해가지고 오복을 상징하는 경사스러운 일을 부른다고 그래 좋아한 거야.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우산은 단순히 비를 막아주는 본연의 용도를 찾기까지 때때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다양한 일화가 나왔지 그지 만들어냈다. 우산은 근대 서구에서 들어왔지만 그것을 서구에서 들어왔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근대적인 우리 풍습하고 민간 신앙까지 접목되었지. 따라서 서양에서 들어온 우산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은 우리 고유의 풍속과 서양 문물의 혼합이 되어
대중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또 예들이 있겠지. 대중 수행에서 들어온 문물이 우리 사회에 또 접목되면서 새로운 풍습이 생겨나는 그런 예가 있겠지. 그지?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 예가 우산이라는 거야. 자, 재밌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요, 이제 학습 활동은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자, 처음에는요, 왕하고 상류층에서 의회용 일산으로 존재했다가, 이때는 왜? 사회적 인식이 권위, 위험,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서민들이요,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지 않았지, 그지? 그때는, 옛날에는 왜? 의도적으로 가리는 것, 하늘의 뜻을 거슬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부도덕하고 재앙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어. 자, 우산이 도입된 초기에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외국인들이 우산 사용을 꺼린 이유, 몰매 맞았지, 그지? 자, 우산을 쓰다가 몰매를 맞는 일도 생기고, 이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지? 그래서 선교 활동에 지장을 받을까봐 우산 사용하는 것을 꺼렸고, 왜 이랬다? 왜 몰매를 때렸을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에 괜히 우산 쓰면 하늘의 뜻을 거슬리고 그러면 재앙이 뒤따른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거야. 우산이 도입될 때 우산이 사회활동을 하는 남성들의 상징물로 인식된 이유. 우산은 어디에서? 집 밖에서 사용하지, 그지? 그래서 사회활동이 많은 남성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했지. 자, 당대 남녀 차별이라는 봉건적 정서와 결합하면서 우산이 사회활동을 하는 남성들의 상징물이 된 거야. 자, 방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산이 이제 보급 좀 대중화되면서 또 새로운 풍습이 생겨났지, 그지? 새로운 금기가 생겨났다. 어떤 금기? 우산을 방 안에서 펴는 행위를 금했어요. 왜? 스스로 빛을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치 햇빛을 보기 힘든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우산을 거꾸로 드는 것도 꺼려했어. 왜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고, 하늘을 노하게 해가지고 벼락 맞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자, 여자들 사이에 우산이 유행하게 된 거 처음에 어떻게? 처음에 개하기 때는 여성들이 얼굴을 드러내는 거 안 되지. 그래서 쓰개 치마를 쓰고 다녔는데 어디에 써? 배아학당에서 이거 금했지. 교칙으로 금하니까 반발했지. 반발하니까 금은 우산을, 금정 우산을 나눠줬지. 그 후로부터는 이 여학생뿐만 아니고 일반 여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했고, 햇빛을 가리는 양산 외에도 사회활동이 또 많아지지. 자, 여자들 사이에서 우산이 유행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사회 현상이 이거 뭐야?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지. 얼굴을 탁 가리고, 그지? 그래서 우산 유행으로 여성들이 전보다 사회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박쥐 모양이라 해가지고 복을 불러온다 해가지고 좀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받아들였는데, 자, 나중에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자, 중국에서는 우산은요, 위산인데요. 이 산이요, 이별하다, 흩어지다 할 때 이 산과 도금이 유사한가, 음이 유사한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산 선물하는 거 이별을 뜻하기 때문에 금기시되고요. 다 사회 문화적 관점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지? 서양에서는요, 박쥐가요, 우리는 박쥐 복자. 그래서 복을 받아들인다. 그래 생각하지, 그지? 근데 박쥐는 악마나 마녀를 의미하고 죽음, 공포, 불운 등 부정적 이미지야. 그래서 일상생활에 박쥐 문양의 공예품이나 장식품을 사용하는 것을 보기 어려운 거야. 다 사회 문화적 차이 때문이지, 그지? 우리나라는요, 우산을 편복산이라고 불렀는데 박쥐복자, 행운복자 발음이 같았기 때문에 박쥐가 귀신을 쫓아내고 박쥐 모양의 지형에 몇 자리 쓰면 후손들이 잘 되고,
해서 그래서 편복산이라는 명칭이 붙은 우산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중국에서는 우산할 때 그 산자하고 이별할 때 산자하고 발음이 유사하지 그지? 그래서 우산 선물 금기시하고요. 서양에서는 박쥐가 이런 부정시 되지 그지? 따라서 중국과 서양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그래서 우리 니네들 이제 뭐 칠순잔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후산 선물 되게 많이 하거든. 그거 중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 그지? 왜 저걸 선물해? 이렇게 되겠지, 그지? 뭐 때문에 사회 문화적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어떤 태도로 타 문화를 바라보아야 할까? 자, 국가나 민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지. 동일한 사물이라도, 그지? 그래서 동일한 민족이라도 시대에 따라 또 우리는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지금 옛날에 우산을 그랬단 말이야. 옛날 사람하고 우리하고 인식 차이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또 인식의 차이가 있고 세대에 따라서 또 인식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당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타 문화를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판단할 거 아니야. 아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뒤에는요, 뭐가 있냐면, 옛날에 이제 가채, 우리 가짜머리 있잖아. 머리 위에 어떤 가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것도 재밌어요. 요런 거 읽으면 재밌지 않냐, 그지? 그죠? 수고했고요. 문제 풀어봅시다.